걸 판다니 마법이야 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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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신문 읽는 여자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공매도와 관련된 신문 스크랩을 해봤는데요. 기사 제목은 외국인 기관 코로나 틈타 2월 1 평균 5,091억 공매도.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그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크게 하락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금지해달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도대체 공매도가 뭐길래 이토록 개인 투자자들의 미움을 받는 걸까요? 공매도란 말뜻 그대로 빌공짜, 빈 것을 매도한다. 즉, 없는 것을 판다 라는 의미예요. 없는 걸 판다니 마법이야 뭐야. 무슨 말인지 더 모르시겠죠?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도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처럼 코로나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할 것 같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공매도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공매도를 하면 되는데요. 주변에 보니까 철수라는 친구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철수한테 제안을 합니다. 철수야, 너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한 주만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다시 매수해서 너한테 돌려줄게. 대신에 당연히 일정의 대가도 지불할게. 그래? 대가를 지불한다면야 뭐 나야 좋지. 수수료도 벌고. 그렇게 철수는 저한테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없던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가 생겨요. 바로 이렇게 빌린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는 걸 공매도라고 해요. 왜냐면 나한테 없던 걸 파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철수한테 받아서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팔았어요.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 주식은 없지만 현금 5만 원이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저는 시장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없는데 철수한테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식이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를 하죠.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4만 원 가까이 주식이 떨어졌다면 제가 예상했던 가격까지 온 거니까 4만 원에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삼성전자 주식 한 주가 생겨요. 그러면 저는 원래 철수한테 처음에 빌렸을 때 갖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5만 원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4만 원 주고 다시 샀어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얼마? 만 원. 그러면 저는 만 원의 시세 차익도 챙기고 철수는 수수료 챙기고, 물론 철수는 하락한 가격으로 주식을 돌려받았지만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어차피 빌려주든 아니든 갖고 있었을 주식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면 제가 손실을 받겠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토록 공매도를 싫어하냐? 바로 공매도의 주체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아예 못할까? 라는 질문이 생기시죠? 개인 투자자분들도 대차거래나 주식 대여 거래 서비스를 통해서 공매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차거래란 개인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걸 말해요. 다만 대차거래로 공매도 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적이고 대여 수수료율이 높습니다. 보통 코스피 종목은 0.1에서 2%, 코스닥 종목은 1에서 5% 정도의 수수료율이 발생해요. 우량한 종목일수록 수수료율이 낮죠. 왜? 증권사는 바보가 아니에요. 당연히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보다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들의 주가 변동폭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는 거죠. 게다가 그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철수 같은 사람들. 그분들도 수수료로 번 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만큼 활발하지 않아요. 반대로 큰 손들이 공매도를 할 때는 그렇게 제약이 크지 않아서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더불어 큰손들은 공매도를 하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가 늘어날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평가액은 하락하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매도를 싫어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정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나도 기관 투자자면 공매도 하지. 근데 제도 자체가 이미 불공평하잖아. 여러분들한테 화낸 거 아니에요? 다음으로 공매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공매도는 크게 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차입? 아, 어려운 단어 나왔어. 괜찮아요. 쪼개서 해석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차입이란 한자로 빌릴 차, 들 입인데 빌린다는 거예요. 한자로 쓰여 있어서 그렇지 그냥 빌린다는 간단한 의미예요. 그럼 무차입이란 없을 무, 빌릴 차, 들 입. 없는 걸 빌린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없는데 어떻게 빌려? 즉 차입 공매도란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제가 철수한테 했던 게 그게 바로 차입 공매도예요. 철수한테 빌려서 주식을 받고 그걸 공매도 했다가 다시 저렴한 가격에 사서 철수한테 주고 이렇게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하는 걸 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반대로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먼저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먼저 한 다음에 되갚는 투자 방법이에요. 즉 주식을 빌려오느냐 않느냐의 차이고 선불이냐 후불이냐 따라서 무차입 공매도는 신용카드라고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 상태고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 종종 일어나는데요. 왜냐면 주식 대차 시스템이 허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주식 대차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주체가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삼성전자 주식 10만 주 공매도 해주세요. 이 거래일 안에 갚을게요. 라고 하면 증권사는 넵! 세세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매도를 해줍니다. 왜? 상대방이 주식을 갖겠다고 구두로 말한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유야? 실제로 2018년 6월에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이슈화 됐었는데요. 2018년 5월 30일에서 31일에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뉴욕 지점에서 골드만삭스 증권 서울 지점으로 주식 공매도를 주문했습니다. 아, 네, 거기 서울 지점이죠? 공매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코스피 13개 종목, 코스닥 83개 종목, 총 245만 주 공매도 해주세요. 넵!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 주문을 한 골드만삭스가 낸 주문이 무차입 공매도였던 거예요. 결국 주식 결제일이 된 6월 1일에서 2일에 245만 주가 결제되지 못하는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즉 주식을 산 사람이 주식을 못 받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참고로 공매도를 할 때는 그 주식 대여거래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듯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한 사람이 주식을 갚지 못하면 주식을 산 사람이 주식을 못 받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정리하자면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다시 되갚는 투자 방법을 말하고 공매도의 종류에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냐 안 빌려서 매도하냐 그리고 차입 공매도는 합법,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이제 어디 가서 공매도가 뭔지 자신있게 말하실 수 있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내일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